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헌재가 9인 체제로 가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 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방어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8인 체제와 9인 체제일 때 셈법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실 위헌 정족수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지금 인용 결정이라는 게 6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탄핵이 6명이 이제 인용 결정을 하면 이제 파면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6명을 넘지 못하면 5명이 다수 의견이더라도 기각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40여까지 다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을 낳고 있는 게 사실 8인 체제라고 해가지고 그 정당성을 의심받았던 적은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인 체제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학자 백인이 8인 가지고는 이런 논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오히려 6인이 안 될까 봐 걱정되니까 저런 핑계를 대는 게 아닌가. 그럼 그 이전에 8인 체제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논란이 있다라는 비판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없는 걸 봤을 때는 6인으로서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는 마은혁은 성향상 그럴 사람이기 때문에 추천하는 게 아니냐. 이런 공방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을 지연시키는 문제하고는 또 상관이 없어요.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일정은 다 잡아놨잖아요. 8인 체제에서도 선고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을 다 잡아놨어요. 맞습니다. 지연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이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인용 6명 채우느냐 마냐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서의 논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의 절차적 하자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의원들은 마은혁 후보자 과거 행적 등 편향적인 문제,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은 마 후보자가 지하 혁명 조직인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연맹 핵심 멤버였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인민노련이 아시다시피 혁명 조직 같은 거예요. 물론 노동운동도 했겠습니다만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입장이거든요. 일단 88 올림픽조차 분단 올림픽이고 미국이 분단 올림픽을 하는 것은 분단을 고착화해서 통일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논리를 펼쳤던 단체거든요. 네. 거기에 상당히 오래 몸담으면서 한국노동당 창당까지 관여를 했다면은 정치인의 길을 간 것이거든요. 네. 최병우 위원님, 한국노동당 창당까지 참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팩트가 맞습니까? 글쎄, 그건 뭐 주진우 의원이 그 어디에선가 아마 확인을 해서 저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마은혁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거 행적을 가지고서 지금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뭐 법률적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적 주장이죠. 그러면 이제 주진우 의원은 왜 저런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마은혁 후보자가, 그러니까 과거 이런 경력을 가진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돼서 그 헌법재판을 그 관여를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 편향성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마은혁 후보자를 국회에서 일단 뭐 표결을 거쳐서 뭐 그게 뭐 민주당 단독이든 아니든 간에 네. 그렇게 돼서 이제 헌재로 지금 정부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의 그 과거 행적을 가지고 자꾸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자격 논란을 하는 거는 정치적 행위다. 그건 국민의힘으로서는 아마 상당히 할 만한 그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가 예비 법관이 된 게 2000년입니다. 네. 2000년도부터 2024년까지 법관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이분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법관 때 내렸던 판결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를 해야지 이분이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분이고 네. 저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청문회에 참여해서 저런 의견을 얘기했어야죠. 이제 와서 이해득실을,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저런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은혁 재판관 한 명을 보충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을 논란에 있어서 네. 국민의힘 측은 먼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먼저 헌법과 법률과 원칙이 세워진 다음에 그다음에 각 당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은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에 선출됐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헌법과 법률입니다. 그 원칙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마은혁 재판관이 어떤 판단을 할지 이걸 논란을 벌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그 논란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손해일 것 같으니까 마흔역을 세우지 말아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라. 이 주장은 그야말로 궤변입니다. 네, 뭐 편향성, 이념 성향 놓고는 이제 각 정당마다 또 해석이 다를 수가 있긴 합니다만 구자룡 변호사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이념 성향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항상 다퉈지는 주제예요. 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연방대법원이 하잖아요. 그 9명에 대해서는 코트 패킹이라 그래가지고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가지고 새로 임명되는 대통령은 9명의 숫자를 늘리려고 해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새로 임명한 사람을 집어넣는 게 내 성향에 맞게끔 판결이 나오니까. 그리고 반대로 다수당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대법관 숫자를 줄여요. 임명할 수 있는 자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국에서는 판사가 SNS에 누굴 팔로우하고 어떤 게시물을 썼는지 검증 대상이고 심지어 재판에서는 배심원하고 판사가 팔로우 관계다라고 하면은 재판이 나중에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걸 너무 뒤늦게 논의하는 것이 사실 논의의 대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법적인 것보다 더 정치하고 맞물리는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더 그래요. 예를 들어서 호주제 폐지? 이게 뭐 자연법적으로 폐지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해진 게 있나요? 그냥 헌법재판관이 자기 성향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헌 하다가 어느 순간 재판관 지형이 바뀌고 나니까 위헌 이렇게 되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넣고 빼고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논쟁이 있는 거에 대해서 따지는 것 그 자체에 입을 막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건 정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법관 생활을 하는 중에 논란이 있었던 걸 가져와 보라 그러는데 이분은 인민노련에서 활동했던 게 민노당 창당으로까지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민노당의 당직자들이 12명이 형사재판을 받았을 때 왜 다른 정당 사람들은 기소 안 하고 민노당 사람들만 기소하냐를 그래서 12명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을 안 하고 그냥 다 공소기각으로 풀어져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편향성이 있던 게 아니냐. 왜냐하면 항소심 가서 왜 심판 대상도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건을 끌고 와가지고서 이거를 공소기각을 하냐. 그래서 파기가 돼버렸거든요.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례적인 판결을 했었던 것도 지적사항이 있었다라는 걸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네.